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게 대체로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들이라 하지만 부산에도 영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대체재를 확보 못하면 부산 지역 제조업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 피해를 줄여보려고 부산의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될 낀데 특위위원장인 최인호 의원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또 최인호 의원이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추가 이전하려고 뛰어댕기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도 기다리는 입장에서 목이 타는데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우째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눈에 띄는 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이걸 구성을 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와 경제 압력을 이겨내려면은 일본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부산의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산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예. 또 제가 국회에서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반가운 게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이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에서 좀 이렇게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좀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현황 파악도 하고 그에 맞는 대책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문제라든지 처음에 이런 그 소재의 수출 규제는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부산에 소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또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존재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에서 특별위원회 발족을 하고 또 정부나 부산시와의 협력태세를 구축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부산이 특히나 좀 걱정이 되는 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일본과의 교류도 많고 제조업이 일본 제품에 의존하는 의존도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100% 의존하는 것도 뭐 수십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좀 조사가 된 측면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산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1차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발이나 섬유, ICT, 조선기사지 이런 분야는 일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이 기계 부품 분야, 화학, 전기, 자동차 부품 이런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가 일본에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 중에서 핵심적인 20개는 1년 이내에 대체제를 마련한다든지 또 수입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80개 부품은 5년 이내에 이제 일본을 해내겠다는 정부의 그 대책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도 부산에도 포함되는 그 소재 부품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리스트를 하고 그 리스트대로의 맞춤형 대책을 지금부터 빨리 강구해야 되는 게 특위의 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 부품이나 이런 국산화하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 대응책들이 좀 요원한 게 아닌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 정부가 지금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1조 이상씩을 예산을 투자해서 국산화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만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본 제품에 버금갈 수 있는 고순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부산, 울산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사실은 이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자체가 없음으로써
이 제품이 실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력 있는 이 중소기업들 또 업체 소재 분야 이런 있으면 바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육성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터기가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사실 이게 참 부산 경제가 달린 일이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이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또 대응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그 외교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부의 힘을 일단 실어주고 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정장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끼리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힘을 이렇게 뺏기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시장님 만나서 여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부산시당 위원장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서로 촉구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요원해요. 뭐 이후에는 소식이 안 들려서 말이죠. 법안 심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뭐 결정한 일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 대표께서 작년 9월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추가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련된 개정법을 이미 작년 정기국회 때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상반기에 국회가 아시다시피 뭐 많이 공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고 또 정부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여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법안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만들고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서 그 기관이 서울에 있어야 될 기관인지 아니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기관인지를 심사를 해서 그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바로 지방에 공공기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있던 공공기관을 옮기려면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좀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부지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이분들 뭐 주거 지역을 잡는다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따질 게 많은데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아예 새로 지으니까 여기다 그냥 딱 지으면 된다. 그런 아이디어군요. 그렇습니다. 그 매년 공공기관이 한 10개에서 20개 사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산이 이제 뭐 10분의 1의 위상이다 보면은 10개가 만들어지면 하나 정도가 부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쌓이면은 상당히 부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1차로 공공기관 이전된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공공기관이 또 200개나 됩니다. 그러면 제 법률이 통과가 되면은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설된 공공기관인데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도 다시 소재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급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200여 개의 공공기관과 매년 신설되는 공공기관이 함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또 관련해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셨다던데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제가 이제 그 박 시장님을 뵙고,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서울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님의 그 동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 서울시장께서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찬성한다. 또 그분이 고향이 또 경남 창녕 출신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또 공부를 하신 분이 돼서 이런 그 지방의 어려움을 다 공감하셨는데 다만 이제 박 시장님은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을 하면은 또 그 서울이 또 공동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전된 공공기관 부지를 서울시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당부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을 하면 공동화가 될 거라는 박 시장님의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화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부지가 이제 매각을 되면 이제 이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아닌 비정부 분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달라.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난개발되는 거를 오히려 걱정하는군요. 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겁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효과가 상당히 검증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